우리 공화당 정치 아카데미를 열었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강의하는 분은 조금 이렇게, 나는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십시오. 8주에 걸쳐서 하루에 1회 2시간씩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외국정책전략연구원의 임주천 원장님이 우리 당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실질적인 데이터 교육이죠. 당에서는 데이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당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많은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당이 실체가 뭔가, 또 정치, 경제, 문화뿐만이 아니고 국방, 외교, 또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정체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연사분들을 모시고, 제가 연사분들을 보니까 심려를 기울여서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이 기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좋은 강의도 들으시고, 또 마지막 날 토론이 있던데, 제가 이제 마지막 토론에 좀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그런 화두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리 잘 들립니까? 네. 마스크 때문에 마이크 소리 좀 더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다 망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건국 72주년, 광복 75주년 이 대한민국의 우리 선배님들을 보면은 2020년 살고 있는 소위 정치라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선배들 별 낯이 없어요. 우리 선조들 별 낯도 없어요. 바부동 전투에서 피로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선배들 별 낯도 없어요.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 이 역사 2020년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인 책임과 뭔가, 이 문제를 저는 수도 없는 강의와 수도 없는 토론회와 수도 없는 집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 우리 5천년 역사에 2020년 사는 우리는 뭔가, 그것도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 전 세계의 국방 6위, 경제 13위, 토탈에서 12위의 나라로서 살았던 우리가,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거냐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거냐. 체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6.25 전쟁 때 공산당이 싫다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념이라는 개념이 잘 없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요즘 같이 비겁하고 용기 없고 권력에 굴종하고 파쇼 정권에 굴종하는 그러한 비겁한 지식인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반복 위해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들이 좌우로 갈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대한민국은 동적 상단이라고 하죠. 북한 괴뢰 정권의 남침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붉은 적화로 이루어지는 그 백척간두의 순간에 우리 선배들이 피로서 지켰잖아요. 허리콩 메고 머리 긴 머리 잘라서 가발로 팔고, 소위 말하는 구로공단에 시골서 올라와서
형제간들, 내 동생들, 우리 부모님들, 조금이라도 더 먹는데 문제 없도록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일했던 그 시대에 우리의 선배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정권이 바뀌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고 10년간 그리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대통령 이 상황이 지나가면서 대한민국이 오그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탄핵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왜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빠들이라는 빠. 박근혜 대통령 빠 맞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 당원들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그래도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다? 뭐 경제적 공동체를 했다? 제3자 뇌물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어울리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참 어울리지 않는 용어예요. 2016년 그 겨울 10월 달부터 벌어졌던 그 겨울에 거짓 촛불은 그것은 불입니다. 불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떠들던 그 당시의 야당들과 젊은이들이 지금 어떠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가.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고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리고 아무리 자유민주 체제의 기본적인 상권분립이 다 무너지고 언론방송이 민노총에 의해서 장악되고 학교는 정교조에서 장악되고 권력은 좌파들한테 고개 숙이고 굴종하고 권력에 굴종한 사람들이 100년, 1000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제가 항상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적으로는 주도 세력 교체하겠다.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 질서를 갖추겠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제 가셔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기본적인 보수 우파의 역사. 70년 이상의 우리 우파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그 역사의 중심에 섰던 주도 세력들을 바꿔버리겠다. 그 중심에는 영남권이 있었어요. 권력기관 핵심의 호남 사람이 90%를 장악했습니다. 지역을 바꿔버렸어요. 지역만 바꾼 게 아닙니다. 권력기관에 있는 모든 수장들을 그야말로 이 좌파 독재에 순응하는 그런 세력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보수는 왜 저항을 못한가? 좀 이따 임봉일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보수는 보수 우파의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강했어요. 또 우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먹고 살아야 된다는 부국 강동,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더 강조하는 것이 방공을 국시를 해. 2020년에 이사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방공의 국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야 된다. 좌파들, 토착 빨갱이들을 너무 무시했다, 우리가. 너무 몰랐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자유당, 해방 이후에 그 신구파,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이 사회주의 좌파들의 사상들이
오늘 이 시점까지 80년의 강풍은 뭡니까? NL, CA, PD 여기다가 NL계통에서 대한민국 땅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정권 잡자마자 주사파의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비서실 안에 비서관급 이상 26명이 아직도 주사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거예요. 요즘 정말 두려운 거예요. 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전 세계가 이스라엘보다도 더 괜찮은 DNA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 전 세계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K-팝에 열광하고 이러한 대한민국이 소위 말하는 2020년에 OECD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파쇼 정권이 들어온 겁니다. 파쇼 정권. 요즘은 뭐 반파쇼, 뭐 신파쇼,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독재를 뛰어넘는 전체 국가고 파쇼입니다. 문재인 정권 잡고 제가 2달인가 문재인 정권 정의를 내렸어요. 그 정권은 좌파 독재 정권이다. 그때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으로 멋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독재가 뭡니까? 첫째, 언론 방송을 장악하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력기관.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상권 분립을 해체시키는 권력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장기 집권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독재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를 2017년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3개월 만에 8월 달에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고 독재 정권이라고 이제 독재를 뛰어넘어서 파쇼 정권으로 가는 겁니다. 파쇼 정권의 정의가 뭡니까? 파쇼 정권. 전체주의. 소위 말하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사회주의 체제다, 이 체제의 문제를 뛰어넘었고, 그야말로 국민을, 그들이 표현하면 그 민중들을 바보로 만드는 권력기관의 개와 돼지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파쇼 정권입니다. 제가 정착을 했는데요. 결국은 파쇼 정권을 시도는 많은 국가들이 전체주의 국가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전체주의 국가를 넘어가지 못하는 핵심은 뭐냐? 국민이에요, 국민. 국민이 저항해가지고 막은 거예요. 국민이 저항해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 저항합니까? 마지막 남은 저항 세력.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라는 우리의 통일, 자유통일, 이 사상, 자유통일을 위해서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연대가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또 중국 공산당이라는 전 세계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공명과 같은 공산당과 접해 있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한미동맹이고 한미일 삼각연대,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 국가들의 연합이에요. 문재인이 했던 얘기들을 자꾸 잊어버리자. 후보자 때 뭐라고?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겠다.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바탕하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연대가 한반도의 국제 질서 아닙니까? 이것을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의 교조주의, 전 세계에 없는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교조주의 공산주의자들하고 남한에 있는 좌파 사회주의 반미주의자들, 토착발갱이 세력들, 이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반도의 기본적인 힘의 균형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국내적으로는 다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판결 나는 거 보면은 끝장났잖아요. 우리가 4번 개월 동안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했는데 좌파 소위 말하는 지금 요즘 유명한 국회의원이 저보고 그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한애국당 창당해가지고 한 주도 쉬지 않고 10,000명 이상이 매주 집회를 할 때 자기들은 너무 두려웠다. 너무 두려웠다.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좌파 언론들이 소위 말하는 오마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좌파 언론들이 우리 공화당을 공격을 하고 우리 공화당 보고 도대체 어떤 돈이 생겨서 광화문을 장악할 수 있느냐. 자금 추적해라. 막 이런 얘기를 프레시안부터 막 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지난 다음에 제가 만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걱정이 기우였다. 왜? 보수 저것들끼리 지지고 뽀뽀해가지고 가장 무서운 우리 공화당을 죽여버리더라. 그렇다고 우리 공화당 죽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치 아카데미 하시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하두를 던졌잖아요. 왜 우파는, 보수는 이럴까? 왜 이럴까? 좌파들은 전 세계에서 한 주도 쉬지 않고 매주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투쟁했던 정당은 없습니다. 그 정당이 잘 되도록 보수 우파의 지식인들이나 소위 먹물개나 먹었던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보수 언론들 뭐라 했어요? 선거 때만 되면은 큰 거로 뭉쳐야 된다. 보수 분열을 하지 마라. 개뿔 아닙니까? 그러놓고 선거 끝나고 다 도망갔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참패하니까 얼굴 이름도 안 보여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 이제 선거 되면 또 나옵니다. 다음 4월달 보궐선거 가까이 되면 또 3월달쯤 또 나와가지고 보수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무슨 국민의힘인지 PPP, 인민의힘인지 민중의힘인지 그래 또 뭉쳐라고 그럴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강령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보수우파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강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4번 겨울 동안 이제 3년, 4년 차 들어갔잖아요. 변한 게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비굴하게 굴종한 걸 보셨어요? 좌파 언론들이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 해도 좌파 언론한테 우리가 밀리는 거 보셨어요? 박원순이가 용병방키 해가지고 그렇게 103명이나 부상을 입히고 진단서를 끊어도 그게 눈 하나 깜짝 안 했잖아요. 무서운 정당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무서운 정당이 만들어졌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아스팔트면 아스팔트에서 싸울 수 있는, 어디에서도 싸울 수 있는 무서운 정당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보수 우파, 특히 지식인들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한 정당 못 만듭니다. 그것이 뭐 좋은 일이가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치가 옳은 거예요.
가치가 옳고 길이 옳은 겁니다.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도 체제 역사 싸움 끝났다 이제. 이제는 이 정권은 파쇼 정권은 선과 악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 암흑의 시대. 파쇼 정권은 암흑의 시대라고 역사가들은 히틀러, 무소리치 등등등 이 파쇼 정권들을 보고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치학으로. 지금이 암흑의 시대입니다. 악하고 싸우는 것은 정의고요. 국민을 무시하고 요즘 뭐 조국 뭐 이름도 거론하는 것도 싫어요. 조국, 윤미향, 뭐 그 다음에 추미애, 이인열 하는 짓거리, 요즘에 또 오늘은 또 윤영찬인가 뭐 저거 하고 싶은 대로 하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 왜? 제1야당이라는 작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제1야당이 싸우지 못하는 거를 바깥에서 태극기 들고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이 중국 폐렴 여기에 속아가지고 말이야 일주일도 아니에요. 그 다음 날부터 거꾸로 몰고 손절한다. 손절. 제1야당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지 못하고 문재인 파쇼 정권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주영이 말대로 파쇼 정권이라고 얘기했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은 파쇼 정권과 싸워야 돼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그것이 정치인해야 될 도리고 그것이 야당에 제1야당이 해야 될 도리다. 싸우지 못하고 불정하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 한마디 하다가 말싸움 하다가 그러다가 좀 있으면은 뭐 벽돌 지금까지 좌파해서 맨날 박근혜 대통령 응만하고 좌파 김대중 노무현 자랑만 하던 인간들이 공천 받아가지고 미래통합당 공천 받아 나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보수 우파의 대단한 보수 우파의 지도자인 양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정치 아카데미 시작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들 대단히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여러분들이 두려워요. 정말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우리가 지금요, 우리 공화당이 이래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피해도 없이 뭐 그냥 집회하면 그런 말 그렇지 않습니다. 태극기의 역사가 3월 10일 날 5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거는 공권력 살인이에요. 공권력 살인. 누구 하나 공권력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 투쟁하면서 수십 명이 감옥 갔습니다. 수십 명이 벌금 물고 분신 자살까지 시도했던 분이 있고 수백 명이 진단서 끊을 수 있는 엄청난 부상을 당했어요. 그냥 우리 공화당이 굳건하게 나가니까 그들 말대로 저거 공화당은 제대로 뭐 아무런 피해가 없는 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4번의 겨울 창당 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우리 공화당은 정말 알았어요. 시간을 알고 있어 나오세요. 임봉민 대표님 계시니까 제가 마무리 좀 하고 시간 다 됐다고 20분 지났는데 계속 한다고 마무리 한다. 우리 공화당 답다. 우리 공화당 답을. 우리 동지들은 아무튼 제가 동지들을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애국심,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구나, 혹은 망했구나, 라는 그런 절박함,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국민보다 먼저 아신 거예요.
3년 동안 수도 없는 음해와 수도 없는 왜곡과 수도 없는 우리 공화당 깨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당 동지들 다 지켜줬잖아요. 뭐 여기 뭐 조원진이나 뭐 지도부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지들의 절박함,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구구, 신념, 또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2020년에 우리의 역사적인 책무, 그들에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 역사의식, 시대적 소명, 이런 것들이 우리 공화당을 지탱해 준 거다. 앞으로 당대표로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집권합니다. 집권합니다. 세상이, 우리 아까 임봉일 대표는 저한테 한마디 조언을, 아주 구원을 해주셨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동지들끼리 뭐 유튜브 보니까 요즘 뭐 유튜브끼리 또 막 난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좀 제발 좀 그만해라. 동서남북이에요. 36방위로 따지면은 36방위 중에서 35방위가 다 적이에요, 적. 35군데가 다 적이라고. 4방이 적이고 4방이 함정이에요, 함정. 우리 동지들끼리 싸우면 시간 아깝잖아요.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3년 지나고 4년차 더 갔으니까 당당하게 보수 우파, 광복 이후에 건국 72년 후에 이 보수 우파의 정통성을, 리히티 뭐시라고? 정통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다. 이제 우리 공화당은 맡을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썩이 같은 좌파들하고 토착 빨갱이들하고 싸우는데 강해져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국회의원 안문하고, 제가 그랬죠. 이번에 국회의원 될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 갈 준비해라. 이번에 최고위원 될 사람들 다 감옥 갈 준비하고 최고위원 들어라. 그건 못하잖아요. 그렇게 바깥에서 압박을 넣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용기 없고 비굴하고 굴종하고 정말 부끄러운 제1야당한테 우리 공화당이 엄청난 압박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광화문에 우리 공화당이 200일 천막투쟁을 통해서 토착 빨갱이, 소위 말하는 촛불 쿠데타, 촛불 권력 찬탈 세력의 붉은 광화문을 태극기 광화문으로, 태극기 광화문 광장으로 우리 공화당이 바꿔놓고 우리는 빠져나왔잖아요. 왜 빠져나온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야 좋은지 그거 지켜야지 뭐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저항 세력들이 나와라. 요즘은 일자리 저항, 원전 저항, 그 다음에 의사들 저항, 그 다음에 유치원법 저항, 부동산 저항, 뭐 저항, 온 대한민국 전체가 이 토착 빨갱이 세력들 8조 정권의 저항 세력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 저항성들이 모이면은 우리 공화당이 어려우면은 다시 광화문을 들어가자 이겼어요. 어려우면 우리가 다시 광화문으로 진격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저렇게 마녀사냥 당하고 저렇게 힘들고 그때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을 장악하러 들어가야 된다. 다시는 광화문 땅에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좀 당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공화당답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아카데미 구상하는데 뭐를 시작하면 시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춘 원장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첫 강의가 임복일,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임복일 대표님께서 첫 강의를 열어주셔서 저도 배우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 또 애국우파 국민들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인식하고
보기를 바라고요. 오늘 첫 강의에 회원으로 등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1기가 되게 중요해요. 1기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1기가 되게 중요하니까 오늘 1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8주간 뜻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동지들이나 애국 국민들께서도 이 시간, 정치 아카데미 시간 놓치지 말고 꼭 보시고, 요즘은 좋잖아요. 한 5번 돌려보십시오. 5번 돌려보시면은, 그때는 이제 좌파 쓰레기들하고 싸워도 또 저쪽에 뭐 용기 없는 그 인민의 힘인가 그 가들하고 싸워도 이 정치 아카데미만 입수하면은, 또 정치 아카데미 강의를 한 5번만 다시 돌려보게 하면은 확실한 이 의식이 갖춰진다,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제가 강사분들 한 분 한 분 면면을 봤더니 대단한 분들을 모셨어요. 오늘 우리 정치 아카데미 이렇게 개설 시작을 해주신 이주천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박수 한번. 오늘 잘 들으시고 마지막 날 자유토론 시간과 또 수료식 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생겼어요. 오 그대여 변치 마옥하는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남진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오늘 가시면은 옛날 노래 한번 틀어보십시오. 우리한테 딱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노래입니다. 오 그대여 변치 마옥하는 노래요. 그러고 난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꼭 박근혜 하면은 우리 구호 있잖아요.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박근혜 하면 대통령, 대통령 하면 박근혜. 이 구호를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변치 말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오늘 김봉일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은 선언을 했죠. 우리가 당에 이제 총선 때 선언을 한 것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을 형성하겠다. 쉽게 말해서 뭐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 동북아에 있어서, 아시아권에 있어서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홍콩 민주화 세력과 대만, 이렇게 자유 블록을 형성해서 반공산주의 블록을 형성하겠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이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승만 대통령 오늘 우리가 제일 앞에 이승만 대통령 그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건국 대통령, 이렇게 이 건국에 대한 우리 개념을 확실히 오늘 대표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건국에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1920년, 21년, 그죠? 이때 고려공산당이 이제 이 스탈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고민을, 이제 레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거의 임정시대는 거의 4분의 3이 사회주의자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의 건국이 8월 15일이 아니고 1919년 임정, 1919년 삼해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는 개념으로 가면은 이 대한민국의 주류는 누가 됩니까? 건국의 주체는 좌파들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 건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 주장을 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이 8월 15일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뭐 책도 많이 읽어봤지만 이렇게 굉장히 핵심을 오늘 찔러주셔서
오늘 화두를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많이 던져주셨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이 말씀을 정말 받아 던져주셨으니까 이철 원장님이 추천하신 강사님들이 명강의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이번에 1기가 끝나면은 이제 또 부산으로 내려가죠. 부산 내려가서 정치화가 되면 2기가 있고, 다시 서울로 가서 3기, 또 뭐 대구 가서 4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뭐 여러 가지 대접드리고 이런 것도 많지만은 아무튼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인식,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전히 느끼시고, 오늘 이게 생방 나갔거든요. 처음에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랬는데, 아무튼 이 생방이 많은 국민들한테 좀 교육용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많이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일주일 있다 하는 겁니까? 네, 다음 수요일 날. 예. 박정희 시대. 제가 요즘 이슈거리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월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 또 목요일 날 전략회의 때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의 어떤 방향 문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 문재인 이 좌파 파쇼 정권의 이 포갑은 더 심하게 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타겟트가 우리 공화당이 된 거예요. 이번에 10월 3일 개천절 우리가 집회 신고를 3만 명 집회 신고를 했어요. 뭐 저는 뭐 한 30만 명이 모일 거다 이래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회 신고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뭐 심지어 뭐 오니려이 같은 자는 그 약간 또라이야.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오니려이 알라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알라입니다. 제가 그래 나설 필요 없어요. 이 머릿속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에 부역하겠다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저희들이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요, 헌법적 가치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집회 신고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막는 것은 너그 목이고, 집회를 신고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의 목이에요. 우리 공화당이 판단해서, 자, 중국 배령 문제가 너가 잘못했지만은, 중국 배령했지만은 우리 공화당 동지나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는 집회를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공화당의 권리예요. 정당 87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직선제하고 정당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보장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모르는 거야. 아니, 집회 신고를 했는데 집회 신고를 한 거 가지고 지랄들 한단 말이야. 근데 저 인간들이 이 헌법을 한번 읽어봐라.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적 자유고, 집회 신고를 어떤 문제 때문에 금지하는 것은 문재인 파쇼 정권이 할 일인데, 옳고 그러면은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또 집회 금지를 통지했어, 우리한테. 뭐 그러면 우리가 집회 금지 되지 않는 지역에다 또 신고하겠다. 또 금지할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지키는 가치가 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집회 신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걸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없어지는 겁니다. 함부로 원인을 같이 저급하게 알라 같은 얘기 좀 하지 말라는 소리야. 집회 신고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아주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집회 신고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 대신에 판단은 우리 공화당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집회 신고를 금지했는데 우리 공화당이 그대로 강행하겠다 할 때는 파쇼 정권을 종말을 끝내기 위해서 강행하는 거잖아요.
그거의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집회 신고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조로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뭐 기자들 전화 와서 핸드폰 꺼놓고 그런 조잡한 짓을 우리 공화는 안 합니다. 당당하게 집회하면 핸드폰 켜고 오십시오. 뭐가 겁이 나서 핸드폰 끄고 오냐? 집회를 하면은. 또 하나는 집회 문제까지 자꾸 얘기들을 하면 우리 공화당이요. 8월 15일 관련돼서 우리 공화당 당원 한 사람도 중국 배렴에 확진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하고 엮고 싶어가 죽겠는데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8월 15일 집회 문제가 아니고 누구도 지금은 중국 배렴에 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6월 달에 중국 배렴 문제 나왔을 때 일주일에 100만 명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일주일에 100만 명. 우리가 막으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안 막았잖아요. 지금 나중에 왜 저 사람들이 중국 배렴에 저렇게 목을 메고 있느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는 정말로 몇십 년 만에 최악입니다. 최악. 그들이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다 망했어요. 원전 다 망했어요. 전기값 올려야 돼. 전기값 오른다 하니까 거짓말하고 전기값도 올립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케인즈, 신케인즈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유시민이가 막 자랑하고 뜬다. 다 뻥입니다. 뻥. 신케인즈 이루는 가짜예요. 가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의 신케인즈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퍼졌잖아요.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는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보수 정당은 과정이 중요한데 포퓰리즘 정책을 쓴다고 야당 지금의 이 소위 말하는 그 집권당 소위 그 파쇼 정권을 까잖아요. 좌파들 까는데 아무튼 100만 원 준다고 했더니 내 200만 주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문재인의 포퓰리즘 정책은 정당화되어 버린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악법이라고 얘기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악법 투쟁을 국회에서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해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고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거기서부터 선거 참패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저는 말씀 집권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다수당도 될 겁니다. 언제나 저는 희망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뭐 늦게는 5년 뭐 빠르면 더 늦으면 10년 그 사이에 될 텐데 아무튼 우리가 가져가는 가치는 흔들리지 말자. 미래통합당 저 인민의 힘인가 뭐 국민의 힘인가 우리 저 임봉일 대표님이나 우리 이수천 원장 계신데 보수는 우파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 공산주의 빨갱이 토착 빨갱이 저 주사파 소위 말하는 반미주의자들 얘들은요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아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데 우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지금 제1야당이라는 보수 정당, 보수들이 버렸죠. 제1야당이라는 당이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뿌리치 흔들립니다. 이제 공수처법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중국의 공안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공수처법으로 공무원만 타치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 보면 공무원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을 다 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헌법 문제를 나중에 누가 이제 우리 헌법학자 계시잖아요. 한상수 교수는 하는데 개헌 문제. 이 개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김무성 개헌이라고. 김무성 개헌이라고. 김무성 개헌 아니라고.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그 교육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떠들어야 돼요. 이제 곧 개헌 정국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20대 마지막에 개헌의 첫째는 뭐냐?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에 21대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한다가 들어가 있어요. 국민을 속인 거예요. 원포인트 개헌합니다. 두 번째, 김무성이가 떠들고 있는 모든 개헌 발의권을 국민한테 되돌려준다.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 대통령 그 정권 때 했던 국민 개헌 발의권을 그때 해체시켰잖아요. 그걸 돌려준다고 지금 김무성은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에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돼가 있어요. 광장민주주의. 문재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광장민주주의. 이꼬로 민중민주주의. 그죠?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촛불민주주의입니다. 헌법 개정안에는 광장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로 보완한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이 엄청난 문구가 그 개헌안에, 김무성 개헌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위법이 300개 이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모든 부서에 있어서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개헌이 그래 되면은. 광장민주주의, 민중의 힘을, 소위 말하는 국민의 힘이나 민중의 힘을 가지고 대의민주주의. 대의로서는, 뭐, 회사로 따지면 이사한테 이사권, 이사의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에 인민위원회가 구성되면 인민위원회가 행정기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헌법이 그렇게 가면은. 이렇게 무서운 헌법을 김무성이가 들고 나온 거예요. 앞으로 아마 이 헌법 개헌 투쟁, 헌법 저지 투쟁이 우리 공화당이 제대로 이번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대비를 좀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박수로 그래서 우리 뭐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나? 사진요? 아니 이거 카메라를 꼭 찍죠. 만들어서 사진 기록 남기니까 우리끼리 또 기록 그러면은 남기더라고요. 다들 좀 나오시죠. 그냥 마스크 딱 끼고. 카메라 보시고.